정말 쉽지 않은 방법이거든요. 얘 갑자기 왜 이래? 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어요. 근데 그 인해서 내가 그때 했던 행동들이 잘못된 거구나, 사과를 하고 싶어질 수 있도록 만들 수 있습니다. 상황이 역전되는 거죠. 간혹 상황을 무시하고 그냥 지나가는 것이 최선이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종종 있어요. 내가 참아준다, 혹은 야 너는 그릇이 좀 크고 넓으니까 그냥 좀 참아줘 라고 이야기하는 경우도 있어요. 하지만 이건 선생님, 제가 얼마 전에 회사 사람이랑 단둘이 점심을 먹었거든요. 네. 근데 계속 남 뒷담화를 하더라고요. 이럴 때 진짜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어떻게 해야 될까요? 해도 문제, 안 해도 문제, 이런 머리 아픈 상황 참 난감 있을 것 같아요. 그럼 오늘은 뒷담화에 대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. 오늘도 성장했어요. 이제 사회생활을 하다 보면 본인의 뒷담화를 간접적으로 들으신 분들이 있을 텐데 네. 이럴 때는 진짜 어떻게 대처해야 될까요? 저도 뒷담화를 들었을 때 굉장히 마음이 아팠어요. 그래서 오늘은 뒷담화에 대한 대처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. 첫 번째 방법은 상황을 인식하고 침착하게 대응하셔야 해요. 먼저 자신의 감정을 무시하지 않고 직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. 왜냐하면 뒷담화를 무시하거나 자신의 감정을 억눌렀을 때 더 큰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. 두 번째는 뒷담화에 대한 사실을 확인하세요. 내가 들은 뒷담화가 사실인지 아닌지를 확인하기 위해서 직접 관련된 사람에게 확인해 보는 것은 가장 좋은 방법일 수 있어요. 왜냐하면 오해를 방지하고 정확한 내용을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좋은 방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. 세 번째는 상황에 대해 회피하지 마시고 직면해 보세요. 간혹 상황을 무시하고 그냥 지나가는 것이 최선이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종종 있어요. 내가 참아준다, 혹은 야 너는 그릇이 좀 크고 넓으니까 그냥 좀 참아줘 라고 이야기하는 경우도 있어요. 하지만 이건 오히려 상처와 트라우마만 계속 남게 될 것입니다. 그렇기 때문에 회피 대신 직면하는 게 필요할 수 있습니다. 하지만 이때 주의할 점은 차분한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.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알려드린다면 정말 쉽지 않은 방법이거든요. 친절함으로 대해보시죠. 오히려 뒷담화를 한 사람에게도 친절을 베풀게 되면 얘 갑자기 왜 이래? 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어요. 근데 그 친절로 인해서 내가 그때 했던 행동들이 잘못된 거구나, 사과를 하고 싶어질 수 있도록 만들 수 있습니다. 상황이 역전되는 거죠. 이런 방법들은 긍정적인 대인 관계를 유지하는데 굉장히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. 뒷담화를 계속 하는 사람들, 네. 이런 사람들이 이제 같은 자리에 있으면 분위기를 좀 망치거나 하는데 혹시 그 자리를 좀 탈출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? 첫 번째는 중립적인 태도를 보이세요. 그 너의 이야기에 아주 흥미롭다라는 태도를 보이지 마세요. 내가 반응하는 만큼 상대방은 이야기를 더 이어나갈 겁니다. 만약에 반응이 없다면 흥미를 갖고 있지 않나? 관심이 없다고 생각하나? 말하는 자신이 이상한 사람인가? 라고 생각이 들면서 자연스럽게 이야기를 멈출 겁니다. 두 번째는 타인의 도움을 받으세요. 누군가에게 메시지나 카카오톡을 보내서 이 상황에 대해서 이야기를 간략하게 하는 거죠. 그리고 전화 연락을 부탁을 합니다. 그러면 내가 어떤 행동을 하지 않더라도 자연스럽게 상황을 벗어날 수 있습니다. 선생님, 그러면 이렇게 뒷담화를 계속 하는 사람들의 공통적인 특징이 있을까요? 네, 있어요. 첫 번째는 비밀을 좋아합니다. 뒷담화를 하는 사람들은 나는 다른 사람의 비밀을 좀 알고 있거든? 그래서 이 정보를 공유를 하면서 우월감을 내세우는 거죠. 이런 비밀감이 있는 이야기를 들었을 때 뭔가 특별한 정보를 갖고 있구나, 그런 느낌을 받게 되고 호기심이 생기기도 합니다. 그런데 문제는 혹여나 나에 대한 이 안 좋은 이야기면 어떻게 하지라는 불안이 생기게 되는 거죠. 그렇기 때문에 상처받지 않도록 조심하셔야 합니다. 두 번째는 타인의 실수에 대해서 굉장히 행복감을 느낍니다. 다른 사람들의 실수나 잘못된 행동에 대한 관심이 너무 많아요. 특히 나보다 더 많은 강점이 있는 사람들에게는 유난히 심하죠. 야, 어쩜 너는 매번 그러니? 너는 그것밖에 안 돼? 그래서 사람들이 널 좋아하겠어? 이런 언어를 자주 사용하는데요. 나를 위해서 당장 거리를 두세요. 세 번째는 내가 세상에서 중심인 분들이에요. 사회적인 위상 욕구가 있어요. 사회적 위상 욕구는 사회적인 관계에서 역할이나 위치에 대한 욕구를 의미하는데요.
뒷담화를 하는 사람들은 정보를 주고받고 자신을 더 중요한 인물로 인식하게 만들려고 부단히도 애를 씁니다. 마지막으로 이런 분들은 타인에게 불안감을 줍니다. 이런 분들이 있을 겁니다. 어쩌려고 그렇게 못되게 사냐? 그러니까 그렇게밖에 안 되는 거지. 비하적인 언어를 자주 사용하는 그런 사람. 개인적인 공격이나 욕설을 일으킬 수 있어요. 그래서 대상을 비하하고 평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기 때문에 나는 불안감을 선물받아 마음이 아플 수 있습니다. 이제 뒷담화를 통해서 고통받고 상처 입으신 분들이 많을 텐데 혹시 선생님만의 멘탈 케어법 좀 있을까요? 네, 있습니다. 저는 뒷담화로 인해서 상처받은 제 마음을 여러 가지 방법으로 시도를 해봤어요. 복싱도 하고, 골프도 쳐보고, 드라이브도 해보고, 그 중에서도 가장 좋았던 건 운동이었습니다. 왜냐하면 운동을 통해서 집중할 수 있었고, 잠시나마 안 좋은 감정을 잊어버릴 수 있었어요. 그렇기 때문에 굉장한 정서적 도움을 많이 받았습니다. 운동 적극적으로 추천합니다. 다른 사람들의 뒷담화로 상처 많이 받으셨나요? 다른 사람들로부터 조금 부족하고 약점이 많아 보여도 여러분들은 그 자체만으로 존중받아 마땅하고 소중한 사람이라는 걸 잊지 않으셔야 해요. 사랑받고 이해를 받을 자격이 충분히 있습니다. 누군가의 뒷담화나 평가로 자신의 가치와 능력을 제한시키지 마세요. 나를 믿고 앞으로 나아가는데 집중하시길 바라겠습니다.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. 다 함께 더 밝고 건강하게 오늘도 성장했어요. 구독, 좋아요